물은 그릇을 따라 흐르고 빛은 틈을 따라 스며든다. 그런 자연의 움직임처럼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감싸 안는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공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건축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루이스 칸은 이 질문을 삶의 전부로 삼았다. 벽돌 하나를 앞에 두고도 그는 그 존재에게 묻는다. 벽돌아,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니? 그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었다. 칸에게 있어 건축은 명령하거나 장식하는 일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일이었다. 마치 침묵 속에서 한 음절씩 말을 배워가듯 그는 빛과 그림자, 공기와 벽돌 사이에서 건축의 언어를 배워갔다. 그의 건축은 눈부시지 않다. 하지만 천천히 묵직하게 스며든다. 마치 오래된 성경의 문장처럼 단단한 침묵으로 다가온다. 그곳엔 기능도 미학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존재의 이유가 있다. 공간이 그저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 그 믿음은 그의 모든 건축물에 배어있다. 오늘 우리는 루이스 칸의 도면을 넘겨본다. 그의 공간 속에서 그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가 남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가? 지금 루이스 칸의 세계로 들어간다. 1901년 러시아 제국의 에스토니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루이스 칸. 3살이 되던 해 불빛을 오래 바라보다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그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았고 그는 언젠가 그 불빛을 공간을 깨우는 첫 재료라 불렀다. 이민자로서 도착한 미국의 첫 도시는 필라델피아. 낡은 벽돌 건물들과 바람 새는 창문이 그의 풍경이 되었다. 그는 도시의 구조와 소리를 그림처럼 받아들였고 좁은 골목과 계단 위에서 공간의 성격을 체득했다. 그 시절 칸은 건축을 보았다기보다 건축을 살았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했고 졸업 후 오랫동안 이름 없는 조력자로 살아야 했다. 밤에는 영화관에서 피아노를 치며 생계를 이었고 낮에는 남의 도면을 그렸다. 그러나 그 반복되는 시간 안에서 그는 건축의 리듬과 구조를 배워갔다. 1935년 그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건축사 사무소 입구에 새겼다.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책상을 두고 매일 새벽처럼 백지 위에 선을 그었다. 그에게 건축은 형태를 짓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허락하는 구조를 찾는 일이었다. 모더니즘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대, 루이스 칸은 속도와 효율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모양보다 존재의 이유를 묻는 건축을 원했고 종종 시대의 흐름과 충돌했다. 빠르게 지어지고 쉽게 소비되는 공간들 사이에서 그는 고독하게 천천히 설계했다. 벽돌아,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그는 그렇게 물었다. 벽돌이 아치가 되고 싶다고 대답하자 칸은 그 말을 도면에 옮겼다. 그에게 건축은 재료와 대화하고 그 본성을 존중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늘 쉽지 않았다. 늦은 설계, 무거운 구조, 그리고 끝나지 않는 작은 문제 속에서 많은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거절당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건축은 침묵 속에서 울림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루이스 칸은 공간을 통해 인간이 누구인지를 묻는 문장을 쓰고자 했다. 그 문장은 수익성도 편의성도 아닌 오직 진실한 존재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래서 그의 건축은 때때로 외롭고 고독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예일 대학교 브리티시 아트 센터는 그의 새로운 언어가 처음으로 드러난 장소였다. 빛은 조각처럼 계단을 타고 흐르고 벽은 더 이상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다. 그곳에서 건축은 사유하는 틀이 되었다. 솔크 생물학 연구소는 바다를 향해 열린 광장처럼 지성과 자연을 잇는 다리였다. 두 개의 건물 사이를 흐르는 물길은 시간처럼 잔잔히 흘렀고 칸은 그 속에 사색의 틈을 설계했다. 리처즈 의학연구소에서는 기능과 구조를 분리하는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었다. 서번트 공간과 서브드 공간을 나눔으로써 칸은 공간 간의 관계마저 설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은 그가 완성한 가장 거대한 시이자 공간의 신전이었다. 육중한 콘크리트 벽은 빛을 받아 깊은 여백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정치와 일상, 영성과 공공이 하나의 구조로 만났다. 1974년 3월 루이스 칸은 방글라데시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 뉴욕 펜역 화장실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그의 여권은 손으로 지워져 있었고 며칠 동안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가방엔 아직 펼쳐지지 않은 도면들이 들어있었다. 그가 남긴 건물들은 하나같이 천천히 말을 건다. 그 공간들은 더 이상 그가 만든 곳이 아니라 그가 된 곳이다. 침묵과 빛,
구조와 여백으로 그는 자신의 존재를 건축에 새겼다. 죽음 이후 그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건축의 본질을 묻고 있다. 그의 공간은 지금도 사용되지만 동시에 명상되고 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간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1974년 3월 뉴욕 팬역의 어두운 화장실. 마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건축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도면이 담긴 그의 가방과 함께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건물들은 더욱 강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칸이 만든 공간은 그저 기능하는 장소가 아니라 생각하고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벽과 빛, 그림자와 여백 속에 자신의 영혼을 심어두고 갔다. 죽음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공간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그의 침묵은 여전히 가장 깊은 건축의 언어로 울려 퍼지고 있다. 심지어 벽돌도 무엇인가 되고 싶어 한다. 칸은 그렇게 재료 하나에도 꿈이 있다고 말했다. 존재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간도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그는 믿었다. 그에게 공간이란 단지 기능의 그릇이 아니었다. 공간은 우리를 반영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는 거울이었다. 그의 건축은 결국 살아있는 질문이었다. 루이스 칸의 건축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삶을, 존재를, 그리고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어떤 공간을 살고 있는가?